중화요리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지 어느덧 130년. 중화요리는 1883년 인천 제물포항 개항과 함께 처음 국내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중국 요리가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외국 음식이 됐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거리에 깔린 것이 중국 요리 전문점인데요. 그러나 자신만의 노하우로 강남 최고의 맛집으로 등극한 공춘호 대표. 윤태식의 맛있는 대박. 오늘은 강남 최고가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으로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는 짬뽕 전문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생일이나 졸업식 또는 간혹 있는 특별한 가족 모임에서나 맛볼 수 있었을 만큼 귀한 음식이었던 중국 요리.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전국민 8명 중 1명이 짜장면을 먹을 만큼 가장 대중적인 서민 음식이 됐는데요. 이렇듯 중화 요리가 변함없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음식은 일단 맛있고요. 배달 음식으로서 대표 음식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진화한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요리집을 운영한 지 어느덧 37년. 반평생을 중국 요리와 함께 해온 만큼 그의 매장은 유독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많고 많은 중국 요리 전문점 중 그의 중국집이 이렇듯 큰 사랑을 받아오는 데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고급스러운 중국 요리집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리의 특별함이 분명히 음식 맛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아마 공리가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 지역 중국집 탑의 자리에 올라선 공춘호 대표의 특별한 경영 노하우와 맛. 지금부터 그의 성공 스토리를 따라가 봅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공 대표의 중국 요리 전문점. 여느 중국집이 그러하듯 이 집 또한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즐비한 평범한 중국집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속은 다른 중국집들과 많이 다릅니다. 오픈한 지 한 1년 한 4, 5개월 됐는데요. 처음에 그야말로 한 2,000도 못 파는 그런 영업장이었는데 상당히 놀랄 만큼의 어떤 기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지금은 월 2억 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공 대표. 사실 같은 이름의 가게를 처음 개업한 건 2004년이었는데요. 공리라는 중국 음식점으로서 제가 상호 등록을 2004년도 상호 등록 특허청에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영업을 또 하니까 동생들이 공리라는 타이틀로 중국 요리점을 하고 싶다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두바이까지 해서 한 6, 7, 8개 오픈 시켜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맹점은 강남 지역에만 총 5곳. 심지어 2억 말리 두바이까지 진출했습니다. 두바이 현지 교민께서 공리가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소식을 그분도 듣고 한국에 직접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었죠. 주방 실장부터 시작해서 몇 명 같이 가서 이렇게 오픈을 시켜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게 연역은 올해로 벌써 9년. 그런데 왜 공 대표는 가게를 재오픈하게 된 걸까요? 사실 짬뽕이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장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짬뽕을 가지고 좀 특화시킨 이런 맛으로 누구나 중국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져가기 위해서 짬뽕을 주력으로 했습니다. 바로 실행으로 옮긴 공 대표. 실제로 가게 간판 역시 상호와 함께 특허 짬뽕이라는 말이 함께 붙어 있는데요. 짬뽕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매우 신선하고 국물이 얼큰해서 참 맛있어요. 다른 데랑 다르게 되게 인공적인 맛보다는 집에서 먹는 찌개 같은 맛도 나는 거 짬뽕에서 굉장히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점심 시간할 때마다 자주 챙겨오고 있습니다. 한 번 맛보면 또다시 찾게 된다는 짬뽕.
공대표 짬뽕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화된 맛을 가진 육수를 가지고 비싼 맛을 낼 수 있겠다. 이래서 연구 끝에 만들어낸 게 그 비법의 육수죠. 비결은 그가 직접 개발한 육수에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수개월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 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육수에는 치킨과 사골, 다시마, 무, 새우 등등 그걸 황금 비율로 만들어낸 그런 비법의 육수죠. 황금 비율의 이 육수를 요리사도 아닌 공대표가 직접 개발하게 된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중국 음식점을 영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폐단이랄까? 참 어려운 점이 주방장, 실장들의 어떤 이직률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중국 음식점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직접 육수를 개발했던 공대표. 이거 우리 맛있는 짬뽕을 만들기 위한 육수 제조 공법이죠. 레시피로 육수에 맛있는 육수를 만들기 위한 재료 비법이죠, 비법. 주방장이 바뀌더라도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법 같은 육수가 베이스 육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가져다 줬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대성황을 이룬 건데요. 짬뽕은 물론 모든 메뉴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강남 최고의 중국집이 된 공대표의 식당. 그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점 영업은 첫째는 맛이죠. 맛이 없으면 아무리 친한 친구든 부모 형제든 한 번 먹고 마는 것이지 뭐 맛없는 음식을 왜 먹습니까? 역시 그래서 음식은 맛으로 승부해야 된다. 37년간 중국 요리 전문점을 운영해온 그가 처음 음식점을 운영했던 나이는 불과 21살 때였다는데요. 책을 잡고 있을 나이에 중국집을 운영해야만 했던 그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그가 처음 서울에 올라온 때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라는데요. 고2 때 야간 열차를 타고 한쪽 가방은 옷 가방, 한쪽은 책 가방 이렇게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2월 달에 서울로 상경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외삼촌께서 이 중국 음식점을 마포에 하셨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아버린 가족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상경한 공대표는 숙식이 제공되는 삼촌의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외삼촌이 가게를 접고 또 우리 식구들도 서울로 상경을 하고 제가 6남매 맞인데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죠. 그래서 삼촌 가게에 있던 종업원들을 데려다가 처음에 조그맣게 마포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이 1977년도입니다. 삼촌으로부터 자연스레 보고 익힌 덕분에 사업은 처음부터 순조로웠다는데요. 기왕에 이 업으로 뛰어든 이상 이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지 않느냐. 항상 꿈을 가졌죠. 항상 큰 가게를 점차적인 단계를 목표 설정을 했었죠. 그리하여 가게를 8번 정도 옮겼는데 정말 요리집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때의 생각을 결국은 다 이루어냈었죠. 7 식구를 부양하며 가게를 차츰차츰 키워나가던 2004년 드디어 그가 지금의 타이틀을 내건 가게 본점을 처음 강남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예, 동리를 상호 등록한 이후로 지금 제가 항상 2개 영업장 요리집을 운영을 했었는데 정말 잘 됐죠. 뭐 잘 됐으니까 동생들도 공리라는 간판을 좀 달고자 싶어 했고
또 저도 이렇게 배려했고, 지금 제가 나름대로 공리를 많이 네임 밸류업을 시켜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오랜 노력은 성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취재가 쇄도하며 큰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여러 번 나갔죠. 뭐 모닝와이드라든가 뭐 맞대맛 대결에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살짝 본격적인 맞대맛 말고 거기에 사이드로 들어가는 그런 출연 뭐 이런 거. 방송까지 출연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공 대표. 그러나 그에게도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승승장구 하다가 한번 상당히 큰 금액을 한번 영업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실패한 케이스가 있었죠. 뭐 200평 이상 되는 큰 정말 그야말로 호텔 신라급의 그런 매장을 인테리어를 했고 또 누군가가 같이 동업을 하는데 저 역시 많은 투자를 했건만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불과 6개월여 만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나서 참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렇게 한번 많이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나니까 어떤 복구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조금은 무리한,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은 외환 거래를 했었죠. FX 마진 거래라고. 정말 주식보다는 한 10배는 어려운 그런 외환 거래에 손을 대가지고 회복하기는커녕 나머지 있는 돈까지 싹 소진을 하고 정말 이 가게 하나 할 만한 그런 금액 돈도 없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크나큰 절망에 빠졌던 공춘호 대표. 그때 당시에 비감 어렸던 생각을 하면 참 슬픕니다만은 정말 그때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고요. 죽음까지 생각하며 무너져 있던 그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지인들이 그래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모아서 이 가게를 형님을 한번 살려내자 하고 이 가게를 차려준 거죠. 가맹점을 내줬던 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를 돕기 위해 나선 건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고마운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모아서 3,000만 원씩 모아서 형님 한번 살려내보자 했던 그 친구들이 그것도 안 해주려고 했다가 겨우 어떤 한 후배가 형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공리라는 타이틀 갖고 형님한테 여태가 돈 2천, 3천 가치를 형님이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 받아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뒤로 뺀다면 그건 인간이 좀 아니죠. 그런 후배가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받아냈죠. 그렇게 해서 모아서 했지만 뭐 2천, 3천씩 되기로 했지만 1,000만 원 되니까 돈이 많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부족분을 군자 같은 후배가 다 보충해서 오늘날 이렇게 다시 재기하는데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큰 돈을 선뜻 쾌척하며 적극적으로 공 대표를 도왔던 김영삼 사장. 핏줄도 아닌 그가 공 대표를 돕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도움을 크게 줬다기보다도요.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연배 차이는 좀 나는데 쉽게 말해서 인생 프렌드로 보니까 뭐 살다 보면 좀 고난도 있고 또 풀릴 때도 있고 뭐 제가 어려울 때도 형님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냥 사는데 어려운데 사람 하는 게 뭡니까? 어려울 때 조금 돕고 아니면 뭐 나무나 하라면 뭐 남보다 못하죠. 만삭해야지. 그래요. 김영삼 사장이 오랫동안 지켜봐온 공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주방 생활도 하고 배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거치잖아요. 한 이 업종에 동일 업종에 사장님들, 형님들도 많이 보는데 그중에 형님은 좀 특별하죠 저한테. 왜냐하면 인성적으로 천성이 좀 착하시고 본성이 착하시고 또 심지가 굳어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예전 사람으로 말하자면 양반 집안의 사람 같은 분위기. 그 다음에 동생을 리드하고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도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앞으로 이끌어주고 막 이런 형이지만 어떨 때로는 친구도 되고 또 선구자 같고 그다음에 사업적으로 크게 잘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인간적이고 또 시골 동네 형 같고 이러니까 자꾸 형님을 보고 싶고 그런 거지.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예. 지인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오픈한 가게가 바로 지금의 논현동 가게. 모두의 염원이 담겼던 덕분일까? 장사 초기부터 잘 됐다고 합니다.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잠도 덜 자가면서 영업하는데 4, 5, 6, 7, 8, 9, 10 7개월 만에 그때 매출도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매출을 끌어올려 놨는데 운명은 그에게 너무도 과혹했습니다.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 찾아오는데요. 주방에 그 기름솥에 과열로 인하여 불이 났어요. 조금씩 빛이 보이던 그때 또다시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공 대표.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힘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주방부터 수리해가지고 9일 불난 지 9일 만에 다시 배달만이라도 영업을 했고 홀은 한 달 정도 걸려서 인테리어를 마치고 다시 시작은 했는데 그 뒤로 올해 1월부터 수리하고 나서 1월 말 정도 부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시 그 매출의 이상 상회하는 그 매출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선 공 대표. 다시 사업을 일으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나이에 한번 쓰러지면 정말 재기불능한 그런 상태가 되곤 하는데 저는 다행히 그래도 영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었고 제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 무대가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정말 여기서 혼신의 힘을 목숨 걸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죠. 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배운 점이 많다는 공 대표. 그런 그를 도와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아내 김순금 씨의 심정이 문득 궁금해집니다. 직원들한테 시달리는 거 하며 손님들하고도 트러블 있는 거 하며 모든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삭히고 참고요. 내가 해야 될 말을 너무 많이 속상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말이 불만이 많잖아요. 작다든지 뭐 안 도와준다든지. 근데 그런 말을 일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럴까? 주방의 실장님으로부터 뭐 칼판, 뭐 조리장, 배달 직원서부터 홀 서빙까지 이렇게 하나 한 명이 한마디 하면 우리 23명 직원이 23마디 하잖아요. 나는 빠져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많이 참았어요. 속이 상하고 또 상해도. 속 깊은 아내 김순금 씨가 생각하는 남편 공춘호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요? 긍정적으로 먼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또 다 동생들이다 보니까 항상 장형으로서 좀 설치기도 많이 하고요. 깨지기도 많이 깨지고 그랬어요. 가게가 성공 궤도에 올랐어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고민한다는 공 대표. 음식점은 첫째, 누가 뭐래도 첫째는 맛이죠. 그래서 이 맛이 가장 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며
또 그 맛을 접할 수 있게끔 고객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업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가게가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 문의가 쇄도했었다는데요. 하지만 하나같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정말 런칭하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시스템적인 완성과 어떤 노하우, 또 홍보 전략 이런 걸 총체적으로 이대로 이제 그 어떤 지역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컨셉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 뭐 비록 배달 장사일지라도 그 지역에 으뜸이 될 수 있다. 분명히 동네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점주님들도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완성이 돼 있다. 지금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온 공춘호 대표.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후배 창업자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어려운 게 이 중국 음식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노하우와 홍보 모든 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창업자들한테 이렇게 그 어드바이스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정말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각오 하에 공이 겉짬뽕을 명예에 어울릴 만큼의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움직일 때 저도 도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공춘호 대표. 목표에 도달하면 더 높은 목표를, 그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내며 자신을 채찍질하는데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것은 아닐까요?